안녕하세요. 얼마 전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솔직히 제가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했지,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딘가에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화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약 2년간 같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도 입학 직후부터 연락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친구였지요. 하지만 2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남편은 소리 소문 없이 군대에 가버렸고 저 또한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학교를 자퇴했네요. 이후로는 솔직히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사실상 거의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되었고요. 그런 남편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된 건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편입을 하기 전 다니던 대학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갔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남편과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고요. 오래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 이야기가 나왔고 어쩌다 보니 분위기가 불러내자는 식으로 흘러가더군요. 다시 말해 저랑 남편을 이어준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불렀던 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게다가 마침 남편이 저희가 모인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지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 술자리에 도착했을 땐 저를 제외한 다른 세 친구는 이미 취할 대로 취해 있었고 그렇다 보니 남편과 저 단둘이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먹고 둘 다 사회인이 되어서 그런 건지 대학교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얘랑 나랑 이렇게 말이 잘 통했던가 싶을 정도로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네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두들 각자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 찰나에는 남편이 가끔 같이 밥이나 먹자며 제 연락처를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잘 들어갔냐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시작으로 저희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 기억 속에 남편은 낯도 많이 가리고 조금은 소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남편이나 저나 특별히 사귀고 있던 사람도 없었기에 자주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네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지요. 먼저 사귀자고 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 사이가 되어버린 남편과 제 관계를요. 주변 친구들도 너희가 사귈 줄은 몰랐다며 신기해했어요. 저희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가끔 사소한 말다툼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양쪽 부모님께서도 서로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고요. 그러다 작년 어머님께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고 결혼해서 좋을 거 없다며 어차피 할 결혼이면 빨리 올리라고 하셨다더군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30을 넘어가면서 약간의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찰나라 어머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동시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서 프로포즈를 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저 어머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거든요. 남편은 원래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선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기에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했어요. 3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었고요. 남편에게는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낳은 소위 배달은 여동생이었지요.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에선 배달은 형제자매 사이를 안 좋게 그려놓는 일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런 여동생이 있다고 했을 때 티는 안 냈지만 놀랬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성별도 달라서 그런지 두 사람의 사이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우도 남편을 잘 따랐고 남편도 그런 신우를 예뻐라 했고요. 저는 남동생이 있어서 남편과 신우의 사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여타 남매들에 비해 특별히 이상하단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결심할 때 신우 때문에 고민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까지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건가 싶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이혼한 마당에 남편을 포장할 이유는 없겠지요? 까놓고 말하자면 남편의 수입은 제 연봉의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 뭘 보고 결혼했냐고 물으시면 성품을 받습니다. 가족들이나 저에겐 자상하고 다정했으며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자 문제 같은 것도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니까요. 통상적인 남녀 역할에서 좀 벗어난 건 있어 보였겠지만 저에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제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많이 아쉬워하시고 서운해하셨습니다. 딸 가진 부모 마음이 원래 다 그렇듯이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딸이 고생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눈치였지요. 실제로 능력 있는 친정아버지 덕분에 어머니께서 부족함 없는 결혼 생활을 보내신 것도 있었고요. 반면에 시댁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은 아닙니다. 게다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신 건 어머님이신데 정작 결혼 준비에 필요한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대본에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셨어요. 남녀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부모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예단 같은 건 어른들 체면이 있으니 니들 마음대로 생략하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도 하시던걸요.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듣고 황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친정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가뜩이나 어려운 결혼하는 것 같아 속상해 죽겠는데 바라시는 것도 많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대출 없이 집해와라. 그러면 혼수고 예단이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단 말씀까지 나왔지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흔한 양가 어른들의 기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감지한 남편과 제가 반반 결혼을 하겠다, 예단은 생략하겠다며 합의점을 찾았네요. 물론 양쪽 어른들 모두 반반 결혼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동의해 주시진 않으셨지만요. 그래도 다행히 시댁에서 며느리감인 저란 사람은 예쁘게 봐주신 상황이었고 저희 집에서도 사위감인 남편은 마음에 들어하셨기 때문에 어찌저찌 결혼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비를 넘겨가며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 사이가 틀어지는 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식을 올리고 대략 반년쯤 지났을 때 신우가 저희 신혼집 근처에 직장을 구했다며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신우가 직장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족으로서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마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신우에 관해 들려온 이야기라곤 상의도 없이 대학을 관뒀다라던가 자존심 상한다고 아르바이트는 안 한다, 어머님 카드를 몰래 챙겨서 여행을 다녀왔다와 같은 한심하고 어이없는 내용들 뿐이었거든요. 그런 신우가 갑자기 일을 하겠다니 그것도 저희 동네까지 와서 말이지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신우는 한마디로 겁대가리가 없었습니다. 아나무인도 그런 아나무인이 없었지요. 세상 모든 막내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신우가 하는 일은 죄다 오냐오냐를 해줘서 그런 건지 매사 실증도 잘 느끼고 지멋대로였어요. 그런 신우를 남편은 철부지의 말괄량이라며 포장하는 지경이었지만 솔직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시댁하고 저희 신혼집은 거리도 제법 있었으니 한마디로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우가 취직했다던 곳은 옷가게였습니다. 옷가게에서 재고 정리하고 계산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대기업 의류 매장도 아니고 동네 골목에 한두 개씩 어쩌다 보이는 그런 옷가게였어요. 물론 그곳을 직장이라고 부르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시댁에서 저희 동네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갈 건 아니다 싶었지요. 게다가 신우는 그 거리를 핑계로 점점 저희 집에서 잠을 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몇 번은 막차를 놓쳤다며 연락을 해왔는데 윗사람으로서 모른 채 할 수 없잖아요. 차를 가지고 신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술에 취한 신우를 태우고 와서는 일단 저희 집에서 재우고 다음날 출근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네요. 그 와중에 아침을 안 먹는 저나 남편과는 달리 신우는 아침 밥상까지 받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한두세 번은 술이 떡이 되게 취해서 온 신우, 속이라도 버릴까 싶어서 언니의 마음으로 챙겨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꼴에 또 맛을 따지더라고요. 싱겁네 짜네 어쩌네 저쩌네.
음식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기껏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만들어 놨는데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리면서 음식 가지고 품평해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럴 거면 지가 해먹지 싶고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신우에게 욕 아닌 욕을 먹고 나니 밥이고 뭐고 차려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던걸요. 그래서 한 번은 나가서 사 먹고 출근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궁시렁궁시렁거리더니 저희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 때문에 속상해서 출근하기 싫다대요. 진심으로 욕 나올 뻔했는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가 들어간 작은 방 앞에 서서는 다리를 동동 구르며 오빠라고 방문 한 번만 열어보라며 아주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런 남편 때문에 더 기고만장해져서 방에서 훌쩍거리고 있고 아주 가관도 아니던걸요. 제가 남편한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빨리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출근할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생각보다 냉정한 구석이 있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당신도 생각보다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며 지금 술 먹고 남의 집에 와서 신세지곤 밥 안 해준다고 방에 들어가서 올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너는 내 동생이 남이냐고 내 동생은 너를 언니라고 믿고 따르는데 너가 그렇게 선을 딱 긋고 찬바람 불게 대하니 서운해서 저러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저더러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대요. 저는 헛소리 할 거면 됐다고 나부터 출근한다 하곤 그대로 신우와 남편을 남겨둔 채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남편만 집에 있고 신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긴 했나 싶기도 하고 쥐도 눈치가 있으면 여기 이제 안 오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면서 내쫓으니까 후련하냐입니다. 제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내쫓기는 누가 내쫓았냐고 애시당초 여기 당신과 나랑 반반 못해서 산 신혼집인데 그걸 무슨 모텔쯤으로 생각하는 신우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따질 거면 신우한테 가서 따지랬습니다. 남편은 너 같으면 3시간 왕복으로 출퇴근하기가 쉽겠냐고 지도 잘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는데 제가 너무 열받아서 이건 뭐 싸움거리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어대니 화가 치솟더라고요. 제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골목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왕복 3시간씩 길바닥에 내버리는 네 동생이 이상한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우쭈쭈해주는 당신이 문제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은 신우가 연락도 없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길래 정신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별말이 없었고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제가 방심한 틈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걸까요? 그동안 상황이 상황인지라 출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출장의 경우 국책 사업이 연관이 있었기에 무조건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2박 3일이 될지 3박 4일이 될지 그건 현지 사정에 달려 있었고요. 만약 일정대로 업무가 끝나면 하루는 개인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는 3박 4일로 출장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싸이를 꼬박 보내고 오려고 했지만 몸도 좋지 않고 친구도 남편도 없는 여행을 생각하니 그다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하루는 반납하고 바로 집으로 오게 된 거지요.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정말이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제가 없으면 뭘 해먹는 법이 없기 때문에 뭘 시켜놓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찰나 왔어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더라고요. 황당해서 주방으로 향하니 제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는 신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끄러미 서서 신우를 보고 있었고 신우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 의아했는지 아니면 저희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라도 한 건지 뒤를 휙 돌아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던걸요.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치더니 언니 왜 벌써 왔냐입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아니 그게 오빠가 혼자 저녁 먹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여서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입고 있는 것도 제 옷이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요.
왜 내 옷을 입고 있냐 하니 그것도 자기가 옷에 모음식을 쏟아서 급한 대로 빌려 입었다는데 말 같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내 집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니까 우물쭈물거리더니 저희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답니다. 여러모로 어처구니가 없고 이건 뭐 신호가 아니라 내연녀를 잡들이 하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곧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왔냐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더니 당황해서는 왜 벌써 왔냐고. 순간 너무 더럽고 끔찍한 생각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어보니 어지러진 침대? 이건 뭐 남편이 혼자 그랬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진실은 그 둘만 알겠지요. 저는 너무 역겨워서 신우한테 당장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반반명의로 산 집인데 자기가 왜 나가냐입니다. 여기에 반은 오빠의 지분도 있으니 자긴 못 나간다고요. 남편도 저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저더러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답니다. 남매가 갑자기 쌍으로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방으로 잡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자기가 결혼을 해서 너무 서운해서 저러는 것 같다며 자기랑 제가 신우 좀 따뜻하게 대해주자입니다. 제가 따뜻하게 대해주자는 사람이 나 없는 날 골라서 여동생을 집에 들이냐 따졌어요. 너무 음흉하고 오해 사기 딱 좋은 짓을 왜 골라서 하냐고요. 그러자 그것도 다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하도 차갑게 구니까 신우가 기가 죽어서 못 온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바보 같지만 제가 이때까지도 이혼이나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고 진짜 화가 나지만 한 번 더 참아볼까 생각했어요. 남편과 대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가니 신우가 밥 먹자며 식사를 차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밥이 딱 2인분이 돼요. 제가 오늘 안 오는 줄 알고 오빠랑 지 것만 차렸다면서요. 그런데 그 태도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빈정거림이 가득했달까요? 저도 그 꼴을 봐줄 성질이 못 돼서 제가 집주인이 왔으니까 객식구는 나가라고 그러면서 지갑에서 3만 원 꺼내줬습니다.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주는 팁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남편을 문득 쳐다보니 이 인간은 지 동생 앞에선 그러니까 신우 앞에선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인간이랑 살면서 이런 더러운 기분을 몇 번이고 또 느낄지 모른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네 여동생이 좋으면 쟤랑 살지 왜 나랑 산다고 그 난리를 쳤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수준 떨어진다며 혀를 찾고 저는 비정상인 너나 잘하라고 비아냥거렸지요. 솔직히 제가 제3자였다면 정말 추접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우는 또 무슨 착한 척을 한답시고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며 자기만 사라지면 되는 거냐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무슨 마른 걸레 쥐어짜듯 짜내고 있고 진짜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결국 제가 양쪽 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친정부모님 반응이야 당연히 미친 남매라고 상종도 하지 말자며 난리가 나셨어요. 하지만 의외의 반응은 시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남매가 우애가 좋아서 그런 걸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제 탓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크게 화를 내셨는데 그건 바로 장가까지 간 자식이 왜 자기 딸을 오라가라 하냐 이거였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우아버지 입장에선 남편이 당신 친아들도 아니고 솔직히 충분히 찝찝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신우가 정말 남자친구 하나 안 사귀고 내내 저희 남편하고만 붙어 지냈다더군요. 그 일로 아버님하고 남편 사이가 영 껄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저야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지 그게 신우랑 쇼핑 다니고 영화 보고 그러는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고요. 결국 남편은 아버님한테 뒤지게 얻어맞았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죽이네 살리네 하시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네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네요. 법적으로는 깨끗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제가 결혼했던 걸 다 아는데 법적으로 깨끗한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여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한 사람은 아버님뿐이 없었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네요. 집은 주인하고 잘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서 전세를 넘겼고요. 반반 결혼이었지만 남편과는 5대5가 아닌 7대3으로 해서 3만 돌려줬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났지만 제가 법적으로 한번 지저분하게 끌어보겠냐고 하니까 깨갱하더라고요. 3년 연애의 끝이 이렇게 되니 허탈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 동기들은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면서 역겹다고 난리였지요. 후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대부분의 동기들이 남편하고는 손절한다며 어쩐 이유에서인지 저에게 알려왔네요. 손절을 하든 말든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왜 어른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건지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